도시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또는 약속 장소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저녁 시간. 부지런한 이영자 씨는 오늘 벌써 두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기사입니다. 예, 고객님 계신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착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제가 이동할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세요? 무조건 빨리 오라고. 자기가 차를 가지고 저 있는 데로 오겠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객의 시간과 대리운전 기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걸까요? 재촉하는 목소리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놈의 5분은 계속 5분이냐고 하면서 빨리 오래 무조건. 와, 날도 더운데 이렇게 빨리 안 가면은 손님들이 다른 데 불러갖고 막 몇 군데 불러놓고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빨리 이동해줘야 돼요. 이분들인가? 아, 맞네. 사장님, 진해 석동 가시는 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 차. 동료들 사이에서는 베테랑으로 통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낯설어 합니다.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여성분이라서 제가 대리를 그래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성 대리분은 좀 잘 없으시거든요. 네,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의외로 요즘은 여성 기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그 전에 저가 올해 뭐 한 17년 일 하다 보니까 되게 초창기 17년 전부터 제가 이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여자 기사님들이 없었거든요. 여성 운전 기사분으로 일하시면 힘드신 점이 없으신가요? 힘든 점요. 많죠. 왜 없겠어요. 이 차 안에 함께 타야 할 이런 분들이 다 술 마신 남자 손님이다 보니까 내가 콜을 선택하지만 고객의 성향까지는 선택할 수 없는 것. 이제는 익숙해진 대리운전 기사의 숙명입니다. 제가 대리운전 기사 초보대였으면은 출근하는 길에 오늘 어떤 손님 만날까 하고 걱정 반 불안 반 이러고 나왔지만 요즘은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손님을 만날까 하는 이런 설레임을 안고 나온다는 그 차이. 오래 일하다 보니까는 그런 차이가 있죠. 안 됩니다 이거. 문 열고 그냥 내릴 거면 문 열고. 가고 우리 와이프랑 한 약속이 있거든요. 네.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들인데 셋째가 아들이 나오면 넷째 가기가 어려겠다고. 대리운전 세계에 발을 디딘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김민호 씨. 비슷한 연배의 고객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허락 받고. 야, 근데 아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엄청 많이 나오시던데. 다 직장 동료들. 예, 같은 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웬만한 인연이 아니고는 다시 만날 일 없는 관계. 덕분에 사적인 대화도 오히려 가능해집니다. 기사님께서는 이 시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이유가 뭐 어떤 전부 다 이제 금전적인 문제겠죠. 예, 생활 보고 제가 이 대리를 한 지가 지금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낮에는 보험사 지금 지점장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보험사를 하기 전에 다른 또 건설 쪽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시기 전에 그죠? 예, 건설 쪽에 크게 빵 털어먹었어요. 그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해가지고 집에 생활비라도 조금 더 보태주는 게 그렇죠. 목적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이 대리를 진짜 미치도록 열심히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중에 어떻게 보면 금요일 토요일이 수입이 제일 좋은 날이거든요. 술을 제일 많이 드시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콜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대리기사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누구나 진짜 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대리업계로 자꾸 들어오시다 보니까 탈콜은 100인데
기사는 300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휴대폰 앱 속에서 빨간 점으로 존재하는 대리운전 기사들. 그들은 이렇게 지도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리운전 기사 수는 약 16만 4천여 명. 현업에서는 20만 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취업난과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늘도 지도 위 빨간 점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장마와 폭우가 길었던 이번 여름, 쏟아지는 빗 속에서 김민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고객님, 이 깜빡이 소리가 들리네요. 뒤쪽에 흰색 소리도, 예,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은 혹시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더 피곤하시거나 좀 그런 건 없으세요? 피로도나 이 피로감이 그 맑은 날 운전할 때보다 2~3배로 높아요. 그럼 올해는 또 유달리 장마가 좀 길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네, 다음 주까지래요. 역대 최고 기록 깼다잖아요. 제일 최장 기록으로. 빗길 긴장감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도 운전을 쉰 적은 없습니다. 비가 와서, 눈이 내려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이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사장님 휴가는 안 가세요? 휴가 없죠? 아, 휴가 없이 그냥 계속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저 목요일까지는 주 중에는 제가 2시 정도에 마무리 짓고요. 하시면 또 아침에 또 출근. 네, 그러면 2시 정도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한 3시 정도 돼요. 새벽 3시. 그럼 자면 한 4시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제가 이제 지점에 안 나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까지 합니다. 욕심이죠. 네,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욕심. 건강 상태라고 하시면 제가 10kg 빠졌습니다, 대리하고. 예민하잖아요. 김민호 씨의 지난 10개월은 생존의 비정함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딱 출발하자 말다. 아유, 그럼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손님분들이 좀 힘드세요? 맞을 뻔도 하고요. 아, 폭력 쓰시고. 네, 언어폭력, 욕 치는 사람, 부지기수도 많았었어요. 대리운전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주범 중 하나는 소위 진상 고객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약 68% 이상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비합리적인 근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행이 종료되면 이렇게 운행 종료라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떠요. 고객이 현금을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완료를 누르게 되고 자동으로 41,000원이 포인트가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예 콜이 41,000원짜리였어요. 네, 41,000원짜리. 오, 좀 괜찮은 것도 하나 하셨네요. 41,000원인데 수수료가 거의 8,500원이 빠지잖아요. 아우, 20%가 빠지니까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떼요? 20%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사들은 평균 2~3개의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높은 콜 수수료 외에도 출근비, 보험료, 앱 사용료 등의 여러 명목으로 전체 수익의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기사들은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과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며 또 다른 콜을 기다리던 민호 씨.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 예상대로 잠겼네요. 아, 급합니다. 잠겼어요. 예. 아이고 이게 화장실이 인심이 아, 예, 그건 안 좋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급할 때는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화장실이 있을 건데 찾기가 힘드네. 생리현상이 어디 누구 사정 봐가면서 나타나던가요? 굳게 닫힌 건물들 사이 인심 좋은 화장실을 찾아내는 것도 대리운전 기사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마트 근처면 화장실이 있을 건데, 야, 난감하네요. 2층에 있대요. 2층에. 아, 2층에. 그렇게 10여 분을 헤맨 끝에 다행히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오는 새벽 3시. 콜도 잠잠해졌으니 잠시 허기를 달래려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생명 같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민호 씨. 좋은 콜을 잡는 건 1초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우. 아니 뭐 무슨 일이세요? 참. 라면 2젓가락 먹었어요. 근데 콜 떠서. 콜 떠서 콜 잡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그냥 빨리 좋은 콜이라.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젓가락의 라면보다 한 콜이 더 소중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사실 이런 일은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라면 드시다가 오늘 보람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사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편의점에서 라면에 물을 붓고 익혀서 한 젓가락 했는데 콜이 뜬 거예요. 그래서 와, 비 너무 많이 옵니다. 아니 그 매번 이렇게 물 부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거의가 이게 정말 뭐 피해법칙도 아니고요. 한 80~90%가 그래요. 콜이 없어서 조용한데 뭐 이렇게 조용하니까 라면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의점 들어가서 사발면에 물 부으면 여지없이 콜이 뜹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사발물 말고 다른 걸 좀 그래서 이제 삼각김밥으로 바꾸려고요.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는 투잡 생활을 한 지 10개월 차. 일에는 이제 많이 적응했지만 새벽 시간에 몰려드는 피로만큼은 좀처럼 적응이 안 됩니다. 제일 피곤하실 시간이겠네요 지금. 지금 체력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오는 시간대가 딱 이 시간대인데요. 체력의 한계가 오죠. 근데 이게 운행 중에는 보면은 이게 아까도 이제 저희 고객님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졸아버리면 저만 위험해지면 되는데 고객님하고 같이 위험해지다 보니까 운행하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시다 드리려고 하고 있죠.
모두가 잠든 새벽.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잠을 반납하고 도로를 헤매는 대리운전 기사들. 그들의 고단한 밤이 깊어갑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콜 받아갖고 나갈 일이 이제 제일 큰 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기다려 보다가 나가는 콜 안 잡히면 이제 셔틀 차량 이용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이구야, 오랜만입니다. 아, 이게 딱히 찍는다고. 욕 본다 일은 안 하고. 아이고, 오다 가다가 이래갖고 또 만나네. 요새 통 안 보이더만은. 경남 다 잘려서 이제 부산에서 일하니까. 나도 지금 이제 상남을 넘어가야 뭐 요새 1시 되면 콜 끝이다. 맞죠, 요즘 1시 넘어가면 콜 없어요. 선생님도 저기 대리 예예. 대리기사입니다. 아유, 우리 같이 저 경남 할 때 뭐 뵌지 뭐 거의 10년도 훨씬 더 넘었죠. 오지에 갇히셔가지고 예. 여기서 좀 빠져나가시기가 난감한 것 같은데. 어렵지. 기사들 태워주는 유료 합류차 이런 게 없으면은 거의 뭐 못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입장이 다르신가요? 이제 우리 영재 씨는 부산 소속이고 저 같은 경우는 경남 연합 소속이고 그러니까 합차 타는 것도 다르고 보험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센터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지. 아, 그래서 여기가 오지구나. 예, 출근비를 자기들이 하루에 얼마씩 떼가 갑니다. 매일 출근하든 안 하든 떼가면은 그걸로 이제 기사 1,000명이 뭐 1,000명, 10,000명이 10,000명한테 하루 얼마씩 받은 그걸로 가지고 합사를 돌리거든. 업체는 기사들이 내는 출근비로 합류차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비용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된 데다 합류차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출근비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요새는 뭐 이거 한 개 떴는데 안 찍힌다. 이거는 내 숙제를 안 했어. 숙제 안 했어? 아, 숙제가 뭐예요? 숙제에 그러니까 저거 정해놔 의무 수행 콜이라고 해가지고 금액하고 네, 업체에서 그 콜 하루에 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금액 하루에. 얼마 이상, 콜 수 몇 개 이상 이래놓고 그걸 못하면은 그날 하루는 일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 숙제 하셨어요? 못 했습니다 오늘. 아, 숙제 못 해가지고 콜이 그래, 지금 안 잡히다는 콜 연합에서 콜 떼는 건 안 찍힙니다. 콜이 얼마 안 된 거 1분 안 된 거 바로 바닥에 떼는 콜은 안 찍힙니다. 자동도 안 주고 넘어왔는데도 거의 안 잡힌단 말이네. 안 찍히는. 나 그냥 지금 안 찢어놨더니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35 떴대. 나는 집에 가야 돼. 가볼게. 이제 오늘 접고 가시려고요, 집에. 이제 집이 창원인데 여기서 합차를 2번 갈아타면 집에 갑니다. 우리 여사는 못 타는데 합차. 그래도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부산 방송에 나오네. 아니, 저거는 전국 방송 서울에서 내려왔어. EBS. 숙제는 기사들을 끌어오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 과정에서 생겨난 건데요. 업체의 자체 규정을 달성하지 않으면 좋은 콜을 보여주지 않는 이 시스템 역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큰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깊은 밤, 버스 정류장은 합류차의 경유지가 됩니다. 차 온다. 잘 가. 좋겠다. 잠시나마 오지의 시간을 함께해준 동료가 떠나고 영자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자리 없어갖고 서가 간다. 부산 지역에 소속된 영자 씨가 타고 갈 합류차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경남 쪽 분들이 다 가시고 이제 혼자 남으셨네요. 네. 예전엔 다 저거 타고 다녔는데
저 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못하면 가슴 쓰려요. 잡았어요, 여기서. 이게 유로차를 타고 그 콜을 잡으러. 아니요. 지금 걸어서 이동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동부 초등학교라서 거리가 제법 멀어요. 뛰어야 될 듯 싶은데요. 차 타고 따라오실래요? 아니요, 저희 따라갈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 건데요. 갑자기 잡힌가요? 네, 생각지도 못한 콜이 잡혀가지고. 예, 지금 제가 경찰서 쪽에서 이동하니까 한 5,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잘 걸으시네요. 아, 17년을 이렇게 걷는 일이 대리기사들이 운전하는 일만 직업이 아니라 이렇게 걷는 것도 사실은 직업 중에 일부입니다. 손님 만나러 뛰어서 이동하고 걸어서 이동하고 손님 아까 같이 아파트에 내려주고 다시 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동하고 계속 걷는 게 일이죠. 네. 옛날에 운동하셨어요? 아, 옛날에요? 그럼 뭐 아주 옛날 소시장 얘기죠. 중학교 때 육상 선수 했었죠. 이게 제 전문 종목이 800, 1500, 3000, 그 다음에 마라톤, 동아 마라톤도 제가 출전했었어요. 장거리 전문이었죠. 아, 마라톤 선수도 하셨어요? 네. 어쩐지. 사실은 더 빨리 가려고 뛰려고 했는데 감독이 힘들까봐 그냥 걸어갑니다. 걷는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리는 고객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달리기 시작하는 영자 씨. 덕분에 이날 제작진도 고생 꽤나 했답니다. 언제 달렸냐는 듯 영자 씨는 숨찬 내색 하나 없는데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자분이 오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기사님은 저 항상 뭐지? 그러니까 대리를 데려다 주고 나서 차가 꼭 안 데리러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거의가 다 안 데리러오가 요즘은 기사들이 다 이제 맨투맨으로 혼자서 움직입니다. 예. 그 왜 물어봤냐면 또 자랑은 또 아닌데 저번에 또 그 대리기사님 분께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댁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아, 맞아요. 네, 그 아, 너무 좋은 일 고속도로를 하셨네. 타야 돼가지고 어차피 근데 저도 가는 길이라 가지고 집이 저희들 뭐 걸어서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콜 떨어지면은 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곽지 뭐 오지 이런 데 떨어지면 거의 걸어서 이동하거나 뭐 지나가는 차 있으면 히치해가지고 타기도 하고 원래 그런가 봐. 네, 다 그렇게 해서 또 한 500m를 계속 뛰어갔어요, 같이. 아 그럼 우리 몰랐지. 얼마나 몰랐지 진짜. 오늘은 뭔가 단단히 안 풀리는 날인가 봅니다. 또 사람 하나 없는 오지에 떨어졌네요. 달빛을 벗삼아 이제 믿을 건 두 다리뿐입니다. 여기는 큰 도로에도 차가 거의 없네요. 네, 여기도 뭐 저쪽은 다 공단 아니면 다 보시다시피 논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량도 거의 없고 오늘 또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라서 예, 저는 지금 올라가는 차라서 저는 반대 차선에서 내려가는 차를 잡아야 돼요. 합류차도 택시도 다니지 않는 외진 국도변. (40분) 만에 만난 차 한 대 히치하이킹을 시도해 보는데요. 우와. 야, 진짜 오래간만에 지나간 차였는데
차가 비해서 1차선으로 가네요. 1차선 가는 차는 진짜 찾기 힘든데. 이번에는 과연 차가 서줄까요? 아, 저기 대리기사인데 내려가시면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구세주처럼 나타난 운전자는 바로 인근 공단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아, 예. 너무 잘생겼죠? 연예인인데요? 역시 잘생긴 사람이 마음도 좋다더만. 한국말도 잘하시고. 조금만 알아요. 아, 이 자리에서 못 나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말 이름 좀 얘기해달라고. 네, 이름이 리존나요. 리존나? 네. 리존나라고 하시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오셨대요. 직장 취직해갖고 양산에 오셨대요. 히치하이킹으로 이렇게 외국인 분한테 이렇게 또 타고 나오시긴 처음이시겠네요. 네, 저 17년 동안 대리운전 하면서 히치하이킹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외국인 분이 태워주시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깜깜한 밤에 심야에 낯선 사람 손들어서 태워달라 하기 힘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잘 안 태워주거든요. 근데 태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 가시는 근처 이 도로에서 벗어나면.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편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 씨는 그렇게 오지에서 헤맨 지 4시간 만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밥상치고는 꽤 푸짐한데요? 저녁 언제 드시고 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몇 번째 드시는 거예요? 오늘 밥은 처음 먹는 거예요. 유난히 길고 길었던 밤. 괜히 허해진 마음과 지친 몸을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해 봅니다. 달이 뜨면 나갔다가 해가 뜨면 돌아가는 생활. 밤새 걷고 달리고 나면 퇴근길 다리는 천근만근입니다. 비밀번호 틀렸네. 여보, 카메라 왔는데. 카메라 왔는데. 진짜? 응. 머리 감았나? 맞아.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집에서 만난 남편. 살배머리. 우주가 안 해주니까 염색해주는 사람. 이창우 씨도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우주도 공부도. 17년 전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부부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리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괜히 했다 싶고 막 이런데. 상당히 어려울 때 저희가 대리를 시작했어요. 진짜 그 돈 호주머니에 몇백원 없을 때 몇십 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혼자 하기가 합류차도 없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산에 너무 많이 가서 그런가요? 요즘 매일 산에 올라가더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고마운 일.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어 기사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콜바 들어가다가 이제 그때 새벽에 굉장히 이제 어두운데 하수로 같은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대로 빠져버린 거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발을 확 찍었는데 이제 이 발꿈치부터 해가지고 쫙 그 허벅지까지
다 깨진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리 높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한 1.5m. 전치 10개월의 큰 사고였는데요.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운전 기사 중 산재 보험 가입이 실제로 적용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한 현실 때문에 모든 치료와 재활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 김민호 씨 역시 사업 실패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리를 사실은 1년 정도만 하자, 1년 정도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덤볐어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뭐 무슨 도움이 되겠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노하우도 늘어나고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고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겪고는 있지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는 많이 찌들어 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만 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금액적으로 큰 것보다도 이게 분산된 이 빚들이 너무도 이제 많다 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독촉 전화나 이런 것들이 집사람한테 다 가고. 아유, 사모님한테는 많이 좀 미안하시겠네요. 미안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삶. 퇴근 후에는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밤의 가장들은 오늘도 길을